자, 그럼 수능에서 제가 이제 통사, 통과 얘기를 조금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서울대 정시 이미 이제 예고편으로 정성평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왔고 내신 100% 교과나 수능 100% 정시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아니, 보여주고 있어요, 대학들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비 고위 부모님들 이제 36, 90 모의고사 봤을 거예요. 아 근데 10월 모의고사는 자꾸 중간이랑 겹쳐갖고 애들이 제대로 못 봤대. 그래도 잘 나온 애들도 있더만. 이거 6월 모의고사예요. 자, 6월 모의고사를 갖고 온 이유는 처음으로 통과 통사 100분위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월까지는 그냥 절평이었어요. 그 전 해처럼. 이제 100분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런 건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야. 자, 보시면 지금 이 친구 되게 좋죠, 그렇죠? 100분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자, 이과, 문과 제가 일단 정시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학들이 내년에 전형계획 나올 거라고 했어요. 4월 달에. 그러면 수능이 지금 선택 과목이 아니라 통과 통사로 이제 무조건 응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시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과 지원할 때는 수학이나 과학 비율이 높죠. 또는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러면 지금 통과 통사를 응시하는데 이게 이제 문항수랑 시간이 늘었어요. 조금 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과 친구들한테 통과 통사 반영 비율을 똑같게 갖고 갈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 통사 반영 비율 다르게 할 겁니다. 또는 가산점으로 갈 겁니다. 일단 그거는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우리가 내신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수능 경쟁력을 볼 거고요. 2학년 이후부터 내가 만약에 수능까지 응시하겠다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물론 1학년 1학기 마치고 정말 빠르게 정시 파이터로 전환하는 친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5등급제잖아요. 오히려 5등급제이기 때문에요. 너무 터무니없는 등급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간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통사 통과는 유일하게 저 과목들 중에 1학년부터 수능까지 유일하게 응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1학년 때부터. 맞나요? 그러니까 국수, 영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범위가 수능 범위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시하는 데 의의가 있고. 국어, 영어는 여러분 1학년 때 연합학력평가랑 3학년 수능의 국어, 영어 난이도는 그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전범이라고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도 국어, 영어가 헬이었어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 12번 같은 거 장난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는요 2학년 이후에 진짜 심화시키고 다지고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는 통과 통사 내신에 없죠. 그러니까 1학년 때요 내신에다가 수능 어차피 응시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40분으로 늘어나면서 분명히 반영 비율 다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1학년 때 끝내야죠. 저는 단언컨대 이번 겨울방학과 1학년 때 통과 통사를 끝내는 녀석들은 무조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왜요? 통과 통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해서지만 2학년 때부터 국영수에 집중할 수 있어 갖고요. 학교에서 통과 통사 내신 안 하잖아요.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한 친구들은 나중에 3학년 가서 그거 복습할 때 이미 베이스가 7, 80%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3학년, 2학년 겨울방학 때도 그게 채워져 있으니까 나머지 심화하는데 훨씬 시간을 벌 수 있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통과 통사가 변별력이 있겠어? 저게? 아까 육모. 자, 애들 보시면 우리 지금 이거 밑에 보시면 25년도 탐구 수능 표점입니다. 과목별로. 표점입니다. 자, 표점으로 주로 뭐 서울대는 생표점이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표점으로 여태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탐이 이렇게 65점, 67점, 그다음에 사탐은 그나마 66, 6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통과 통사는 100분위와 표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표점은 뭐다? 거기 일단 재학생이긴 하지만 거기 시험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1학년 때부터. 표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전 통과 통사는 다르게.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번 2025년도입니다. 육모, 구모, 신모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40분 25문항 이게 만점 컷이고 1등급 컷이에요. 1등급 컷 보세요. 64에서 65에서 66까지 67, 66, 68 이게 사회고 과학인데 오히려 비교해 보면은 통합과학 표점이 더 높아요. 물화생지보다. 물론 1학년 때긴 하고 이제 N수생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표점이 나오면요 분명히 지금 아이들 사이에 저걸로 줄 세우기가 크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반영 비율을 만약에 높여버리고 통과든 통사든 높여버리고 하면 이거 정시 때 분명히 경쟁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희대가
정시 발표했잖아요. 이미 28년도. 수능 100%로 뽑는 거랑 그 다음에 서류 조금 반영하는 거랑 나눠서 한 거예요. 물론 모집 인원이 줄긴 하지만 경희대가 어떤 대학이에요? 의치한 약이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수능 100%로 뽑는 전형도 30%를 뽑겠대. 이거 충분히 변별력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 통사를 미리 끝내놓고요. 국어 수학은 진짜 내가 최고 표점 받아야 돼요. 그럼 올해처럼 조금 불수능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충분히 수능 100%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희대도 나머지 30% 말고 70%의 인원에서는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평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 수준 본다 그랬어요. 정량적인 등급으로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교 상황에서 최대한 버텨내면 나중에 굳이 그 경쟁률 터지는 30%밖에 안 뽑는 그 정시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든 10%든 20%든 보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죠. 한양대는 지금 정시에서 10% 정성평가 봐요. 정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양대는 90% 수능인데 10% 정성평가 봐요. 이수 과목 보고 생기부 1도 안 했으면 거기서 감점 요인이 생겨요. 근데 정시는 피말리는 게 환산점 해보면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로 합불이 갈립니다. 인기학과들은요. 아니 수능 성적이 이렇게 차이 나는 애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시는 공대 써야 되는데 내가 역학과 에너지랑 저걸 안 했어. 물리학이 너무 물리학이 3등급이야 5등급제에서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대, 의대, 치대도 정성평가 20% 씁니다. 정시에서요. 서울대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5등급제에서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요건 내년 4월에 확인하시면 돼. 모든 대학이 이제 다 오픈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통사 통과가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언제? 요번 겨울 방학 때. 자, 그러니까 여기 이과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내신이 됐든 정시가 됐든 통사 대충 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종의 관점에서 보면 통사가 메인 과목은 아니잖아 1학년 때 학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라는 측면과 모의고사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겨울방학 때 깔끔하게 끝내놔야 돼. 또 하나 먼 미래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의대 정시 면접 말씀드렸잖아요. MMI 면접에 뭐 나오나요? 생명화학 지식 묻는 문제 나오나요? 아니요. MMI 문제의 메인은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이에요. 의학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고려대 궤적 같은 데 보면 인구 구조 같은 거 사회 문화 통합 사회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물어요. 이과 애들이 그걸 더 힘들어해. 문제 푸는 건 잘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나중에 고3 때 MMI 준비하면 되지가 아니라 밑에 어차피 내가 내신 따는 데 써, 모의고사 등급 따는 데 써, 생기부에도 써. 근데 나 의학적이니까 의학윤리 되게 중요해. 하나 열심히 해서 1타 쌍피, 1타 3피 다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 부분은 평가원에서 발빠르게 이미 수능, 과탐, 통합과학, 예시, 문항, 출제 과목별로 이렇게 했고요. 사탐도 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2028 수능이 돼야 우리가 감을 잡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게 통합 사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자, 정시 모집 요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정시입니다. 수능 서울대입니다. 자, 정시에서 1단계를요. 정시예요. 수시가 아닙니다. 등급만 활용하겠대.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100분위만 활용하겠대. 자, 정시에서요. 최상위권 대학이 여태까지 100분위로 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점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100분위를 활용하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교과 역량 평가의 변별력이 지금까지의 정시보다 훨씬 높아질 거란 걸 예고하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정시에서 교과 정성 평가는 솔직히 변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 물론 조금씩 높아지지만 약간 순한 맛이었다면 이제 정시에서 교과 역량 평가는 좀 매운맛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변별력을 그러지 않으면 저 100분위 동점자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네. 자, 그리고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교권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거 교권 넘어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너네 수능 최저를 안 보고 면접 볼래? 아니면 수능 최저를 보고 서류를 볼래? 근데 의학학 보면은 상위 3개 영역 등급 4다. 삼합4. 근데 경희대가 되게 웃긴 대학입니다. 삼합4라는 최저가요. 1, 1, 2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능에서. 그렇죠? 근데 삼합4라는 최저가
의대 애들은 지원자들의 70% 가까이 맞춥니다. 3합4를요. 교과가 됐든 논술 같은 게 됐든. 근데 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절반이 못 맞춰요. 이거를. 약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3분의 1도 못 맞춰요. 근데 수능 최저를 똑같이 설정해놨어요. 경희대는. 되게 좀 웃긴 대학이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런 거 약점 저기 내신이나 어떤 생기부 약점 있는 친구들 야 너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약대 써. 3분의 2는 보내고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국의 39개 의대든 37개 약대를 뒤져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면접도 들어가 있고 생기부도 살짝 보겠대 부산대처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버티기 전략이 되게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자, 수능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30%만 모집하는 데서는 교과를 안 봐. 근데 70%를 모집하는 데는 교과랑 출결 봉사를 본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관점에서 가는 거고. 자, 뭐 건국대도 의대 수의대가 있는 대학 아닙니까? 학생부 20% 보겠다. 근데 정성 평가니까 서울대랑 같은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정시에서 그러니까 교과든 정시든 정성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학종 관점에서 평가한다. 그럼 학종 관점에서 첫 번째 평가는 뭐다? 얘가 모집 단위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했는가 첫 번째 보는 거고 그 과목의 성취도가 괜찮은가. 근데 이건 학종이니까 원점수와 석차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2등급 받았으니까 안 돼 돼가 아니에요. 어느 학교 소속이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의 가치 평가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성 평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다. 지금 이제 서울대 있고 한양대 있고 부산대 의학 계열 있고 정식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건국대도 이제 들어올 거고. 예, 요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종 정시계 주요 15개 대학이 어쨌든 비율이 지금 정시가 물론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이 비율이 이제 27년도, 28년도 가면서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대학이요.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들을 뽑았는데 똑똑한 아이들을 뽑냐가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나가는 게 대학들은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시에서 대학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차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통계를 내보니까 교차 지원했던 애들이 가장 반수 비율이 높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서 자전을 계속 늘리잖아요. 지금. 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학교만 떠나지 말아줘 이거예요. 뭐 의대 만수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문과로 왔다가 연대 문과로 왔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 그냥 성대 공대라도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반수. 그러니까 연대에서는 자전 만들어서 글로 들어오게 하거나 학교에서 전과 그 저기 뭐야 조건을 되게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이게 대학이 가장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이나 이런 걸로 온 애들이 충성도가 높아갖고 그런 애들이 되게 이뻐. 그래서 아까 같은 정성평가도 하는 겁니다. 왜? 붙들어 두려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보다는 그런 애들을 좀 뽑고 싶어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상위대학 권장 과목은 2마리 토끼 사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요런 거 보시고요. 아 요런 거 이제 서울대부터 해서 경희대도 그렇고 쭉 이렇게 합니다. 의예과 보면은 우리 의대 지원하시려면요. 네 수학은 물론이고 자 수능에 안 나오지만 미적분 2 분명히 수강하셔서 성적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물질,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 물질대, 생물의 유전, 과거의 2 과목들도 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메디컬이지만 물리학 정도는 이수해줬으면 좋겠어. 역학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메디컬에서 특히 의대에서 왜 물리학 예전에 물리원이죠. 왜 이 수강을 원할까요? 실제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이제 진단의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빛과 파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이제 저기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의대랑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같이 보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는 어차피 여기 지역 아이들도 상위권이면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첨융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물리 원만 해도 붙었어요. 물리 2까지 안 해도 거기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보시면 근데 대학이 왜 원하냐면 일단 물리가 학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거기 나오는 빛과 파동이나 전자기 같은 부분들이 진단의학이나 세브란스에 얼마 전에 도입된 중입자 치료기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뭔가 의사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영상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물리학이 조금 범주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강조할 건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하신다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 명칭은 다르지만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좀 그 정량적인 내신 대비 학종 결과가 괜찮았어, 쏠쏠했어 이런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은 애들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거 레퍼런스로 해서 상위권 대학들이 만든 자료에서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평가 과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나 물투 과목을 잘하면 학업 역량에서도 점수를 따지만 자연계 진로 역량에서도 점수를 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해드렸잖아요. 국영사에 집중할래? 수영과에 집중할래? 영어는 공통 주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제한된 에너지와 역량을 어디에 더 집중할 거냐? 가성비 있는 데 집중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디? 단순히 학종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시 정성평가에서 반영을 한다니까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화생 이미 뭐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번 겨울방학 때 아까 통사도 잠깐 말씀드렸고 물화생은 수능 응시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종과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과 그다음에 정시 정성평가에서 상위권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뭔가 끝내놓고 내가 2학년 올라갈 땐 그걸 심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한 과목에 좀 더 집중하거나 무조건 1타 2피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대면 물화고 메디컬이면 화생인데 이게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뭐 지금 영어 한다고 국어 한다고 문학 한다고 그거 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설령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2등급을 받은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마이너 과목이냐, 메이저 과목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등급이 조금 부족하면요. 원점수로 채워도 충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향 평준화된 집단, 특목고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등급을 보니까 4등급이에요. 근데 원점수가 94점이야. 9등급제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점당 등급이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이 정량적인 등급은 크게 염두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근데 평균보다 낮거나 현저하게 원점수가 떨어지면 그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점수 싸움이다. 그다음에 두 마리 토끼 잡자 이런 거고요. 그 부분에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게 핵심이다. 서울대 한양대 넘어갈 거고요. 이제 정시 정성평가 핵심 말씀드렸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자,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정시 정성평가예요. 정시 정성평가 첫 번째 요소. 선택 과목 이수 내용. 뭐에 따른 진로 적성에 따른 그다음에 관련 교과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와 우수성. 자, 여기에 보세요. 어디에도 등급을 본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진실이에요. 립서비스 아닙니다. 서울대가 여기 등급 본단 말 안 적혀 있죠. 연대 교과평가는 고려대 교과는 등급을 봐야 본다고 돼 있고 그 환산법까지 나와 있어요. 정시 요강에. 서울대만 없어요. 자, 뭘 본다고요? 과목 수준. 역학과 에너지. 물리학만 했나? 그렇죠? 전자기와 양자 했나? 그거 보겠다고. 과목 수준. 수강자 수가 적은데 등급이 잘 나오는 게 대박이라니까요. 아니 버텨주기만 해도 되고. 이거는 정확히 실제 그 대학교들이 합격 사례 설명회라든지 학종 가이드에서 그 사례들을 보여줘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9등급제에서 3등급 받아도 합격시켰다 상위권에서. 성균관대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 말씀드렸잖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는 이제 안 나와.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제 나오죠. 예비 고일, 성취도별 분포 비율. 학교 수준 본다고 말씀드렸죠. A가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학교 점수에서 깎여.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진로 과목 있잖아요. 기하 같은 거 ABC잖아요. 제가 딱 상담할 때 애가 A를 받았어. 근데 제가 A 비율이랑 얘 점수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는 A 비율이 기하 A 비율이 50% 퍼준 학교가 있고 제가 여태까지 역사상 상담한 중에 기하 A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가 2.5%짜리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79점 받아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 너 잘했다. A가 2.5인데 79점이면 정말 잘한 거죠. A는 멘탈 나가 있거든. B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 안 해요, 대학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은 대학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등급 안 본다고 했어요. 자, 한양대는요. 한양대도 의대 있잖아. 그래서 자, 고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교과 과목 선택 성취도 100%라니까요. 물화생 선택하고 성취도 괜찮은가 그거 본다니까요. 정성평가에서. 와, 그럼 내가 소수점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빨리 라이딩 하러 가셔야 돼. 자, 희망 진로 및 학과에 대한 기본적 탐색과 특히 지금 예비 고1 부모님들 요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학과를 정하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제 이과 문과 정도라도 그다음에 물화생 중에 지금 물화생 겨울방학 때 하면 아이들이 얘기할 겁니다. 엄마 물리는 할 만한데 생명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와, 화생은 괜찮은데 물리
요런 것들이 진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과목과 소인수에서 좋은 성취도를 올리려면 그래도 최소한 나의 적성과 흥미가 매칭이 돼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요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심화할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진로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중해야 될 과목과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학습의 우선순위. 자, 통사와 통과는 요번 겨울방학 그리고 다음 여름방학 1학년 때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사 통과는 깔끔하게 내신과 모의고사,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모의고사는 통사 통과 1등급으로 끝내자.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로 역량의 핵심은 탐구인데 1타 2피 전략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같이 받자. 근데 거기서 대학이 평가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화려한 생기부 아닙니다. 서울대는 얘기해요.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확장해라. 이런 어떤 디테일한 생기부 전략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릴, 사례랑 합격 사례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지역 특성상 수능 최저가 적용된 학종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그 다음에 생기부 수준, 학교 수준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 이번 겨울방학이 예비 고1이 됐든 예비 고2가 됐든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강점과 약점이 나왔어. 이제 나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내신이 됐든 아니면 수능과 내신의 차이가 됐든 강점을 이제 극대화하고 약점은 버리면 안 되죠. 약점은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건가 현실적으로. 요거를 결정하고 2달이지만 넉 달처럼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그렇다고 무조건 어디 저기 찬바람 부는 기숙학원에 넣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넣으면 정말 우리 애가 정말 학습 습관이나 태도가 너무너무 안 잡히는 바닥인 친구들은 조금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겨울방학들 잘 활용하시고, 저는 어쨌든 이 학군지에서도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정시 정성평가까지 가는 경우를 포함해서 학종에서 아시잖아요. 후면접 이용하면 납치 안 당하는 거. 그래서 성대 자전 유일하게 성대에서 후면접 보는 게 뭡니까? 자유전공이잖아요. 5배수 뽑거든요. 120명이니까 1단계 600명 넘는 건데 다 자사고 애들과 이 지역 애들이 다 썼어요. 그거. 다 썼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잖아요. 수시. 근데 거기서도 학교 수준을 많이 보고 아시다시피 성대가 학교 수준을 진짜 성서한 중에 제일 유난히 많이 봐요. 일반고 합격,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고라는 저는 평범한 일반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성대에서 평범한 일반고는 무조건 학추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급이나 아니면 내신 따기 되게 힘들어서 대학이 딱 봤을 때 얘는 어차피 학추로 쓰기에는 정량적인 등급을 못 받는 학교구나 하면 그때부터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9등급제에서 2등급제 초중반이 일반고에서 붙었다 그러면 그건 평범한 일반고 절대 아닙니다. 학군지거나 성대는 생기부 잘 써서 붙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대학마다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금 학교빨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만들었잖아. 3합 6짜리 융합 인재로. 그것도 저는 내년에 그거 많이 쓰게 할 거거든요. 뭐 펑크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입결은 많이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